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분으로 나를 바꿔라 라는 책입니다. 존 토드 지음, 박준규 옮김, 기원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68가지 좋은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인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되풀이해야 합니다. 하루의 계획은 전날 밤에 잘 생각해 두었다가요,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곧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두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놀라울 만큼 많은 일을 하루 동안에 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는데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근면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면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곧바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큰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요,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훌륭한 일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열심히 걸으면요, 7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셈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게으름만큼 해롭고 치명적인 습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름만큼 몸에 붙기 쉽고 고치기 어려운 습관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우리가 얻게 될 모든 것은 끊임없는 노력의 성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곁에서 격려해주는 친구와 도움이 되는 많은 책, 그리고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적 능력을 연마하고 길러 나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자기가 소유하거나 남에게 제공하는 가치 있는 것에는 모두 노력이라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겸허한 마음을 지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 또한 배움의 중요한 목적인데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지적 교류를 통해 자기의 지적 능력이 향상되고 두뇌가 더욱 명석해질 뿐만이 아니라요, 단련되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한층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이 기적을 낳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요, 다른 사람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한 한 무슨 일이든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목표를 낮게 세운 사람은요, 작은 일밖에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을 높고 크게 설정해 두고 대담한 일에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인격, 행동, 성격 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발전과 성공의 척도는요, 개개인이 설정한 목표의 높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우선 시작하자, 이런 마음가짐이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보겠다는 결심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구함에 있어 누구나 성공도 실패도 할 수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해보는 것, 배우려는 자세와 최고가 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것을 배우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배우며 이를 내 것으로 만들려는 자세, 끈기와 의지가 성공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 욕심을 부리는 것은요,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 중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써도 좋은 것으로 시간만큼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시간만큼 함부로 낭비하는 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다른 것이라면 모두 아끼는 사람도 가장 중요한 수입인 시간만은 마구 낭비합니다. 구두쇠가 부자가 되는 이유는요, 수입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열심히 저축하고 아껴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만 활용하면 놀라울 만큼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얼마만큼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요, 계획과 실행 사이에 조금 더 헛된 시간이 생기지 않도록 즉시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요, 공정하고 철저하게 그날을 반성하고 하지 못한 일과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허비하고 있는 시간들을 남김없이 활용해야 합니다. 뭔가 새롭고 뜻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 평소의 생활을 크게 혹은 두드러지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현재 허비하고 있는 시간을 남김없이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손쉽게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바삐 일하는 동안에는 남아도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잠시 하던 일을 접고 휴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러나 그러한 자투리 시간에도 다른 뭔가를 하는 것이 머리를 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냉정히 대처해야 합니다. 설사 불쾌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흥분해서는 안 되는데요. 아무리 큰 소리로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어도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대화로서 서로 교환하는 것만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멋진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은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에 배어 있는 감정은요, 많든 적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좋은 영향이라면 바람직한 일이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큰일입니다. 말에는 중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는 평범한 대화 속에도 가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격이 어떻든 또 어떤 입장에 놓여 있든 남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면 분명히 유익한 것이 바로 대화인데요. 그러나 이 대화에는 규칙이 있으며 그 규칙을 잘 지키면요, 주위 사람들과 비록 평범한 대화를 나눌지라도 가치 있는 지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점점 다른 화제로 바꾸면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가거나 상대의 마음을 그쪽으로 유도하면요, 얼마든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는요, 상대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고 뛰어난지 미리 파악한 뒤에 그것을 화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운동하는 습관은요, 뒤로 미룰수록 점점 실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일정한 운동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면요, 얼마 안 가 완전히 그만두게 되고 맙니다. 운동을 즐겁게 혹은 적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하려면요, 매일 거르지 않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이 즐거워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운동 자체의 가벼움 또는 격렬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매일 커다란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난 정신적, 물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게 꿈이야 하고 말해도 구체적인 그림이 없다면요, 꿈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은요, 언제나 만족스럽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자신은 결코 헛되이 살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은 숭고하고 고귀하게 성장하여 자신의 인생은 신의 축복을 받듯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매일 한 발짝씩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날마다 한 발짝씩만 앞서간다면요, 머지않아 성공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꿈을 지닌 사람은요, 설사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하고 행동합니다. 꿈은 현실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요. 꿈이 있어야 현실을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요, 지금 당장 마음속에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자화상을 그려야 합니다. 멋진 오늘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자신이 결심한 만큼 행복해지는 법이기 때문에요.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야 합니다. 오늘만은 나 자신을 주어진 장소와 상황에 순응시켜 보는 것도 좋은데요.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가족, 사업, 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오늘만은 내 몸을 아껴야 합니다.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함부로 부리지 말고 운동을 하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만은 한 가지라도 유익한 것을 배워보면 좋습니다. 정신적인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사고와 집중을 필요로 하는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또 오늘만은 내 영혼을 이렇게 훈련시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싫었던 일을 자진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또 유쾌하게 지내는 것인데요. 활발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꾸짖지 말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만은 오늘 하루로서 살아보는 것인데요. 삶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덤벼들지 말고 오늘 할 일만 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오늘만은 하루의 계획을 작성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적어보면요. 충동적이거나 뒤로 미루는 악습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만은 30분이라도 혼자서 조용히 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생각하며 또 과거와 미래의 내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만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무엇에도 겁내지 않고 행복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바꾸는 지혜의 말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강해지고 있다. 오늘은 어떤 누구도 어떤 곳에서도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 오늘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의 첫날이다. 긴장과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자. 좌절하지 말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이 되자. 끝까지 해내겠다는 자세로 살아가자.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오늘의 일을 훌륭하게 끝마치자.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동시에 나를 찾아오고 있다. 그러니 항상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믿는지,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하고 있는지 각별히 주의하자. 내 주변에는 많은 정보와 기회들이 흘러 넘치고 있다. 이로움은 기대한 곳과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 다가온다. 오늘 나는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인내하고 극복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모든 도전을 받아들일 것이다. 인내력 또한 중요한데요. 인내력을 기르려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내력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데요. 강력한 동기부여야말로 온갖 고난을 극복해가는 힘이 되어 줍니다. 또한 더욱더 열렬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뜨겁게 타오르게 되면요. 누구보다도 강한 인내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자신감과 용기는요, 인내력을 지탱해 줍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계획을 세워 나가는 동안 점점 인내력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경험과 관찰을 토대로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한 억측이나 짐작만으로 판단하는 것은요, 인내력을 파괴할 뿐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향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내하는 것을 습관화하여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하루하루 경험이 쌓여 보다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도 인내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날 한 일에 대해 성과를 남기면요, 지치지 않고 계획대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성과를 남기기 어렵다면요, 일주일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이상적인 시간 활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생의 목표에 맞는 일을 하면 됩니다. 또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요. 80%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20%의 일을 하면 됩니다. 또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넌 할 수 없어 라고 말한 일을 하면 됩니다. 다른 분야에서 누군가가 큰 성공을 거둔 일을 하고요. 자기만의 창의성을 살리는 일을 하면 좋습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요. 효과적인 시간 활용법을 익힌 유능한 사람과 함께 일하면 좋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성공을 하려면요, 호감을 주는 말씨를 익혀야 합니다. 먼저 교양 있게 말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기분 좋게 받아들일 만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게 여운을 남기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요령 있게 말해야 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말하여 상대의 기분을 망치기보다는 조금 솔직하지 못하더라도 듣기 좋게 말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셋째는요, 재치 있게 말해야 합니다. 그때의 상황에 걸맞는 재치 있는 말은요, 우리 삶의 활력소이자 감정을 순화시키는 청량제가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상황을 반전시켜서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넷째는요, 상황에 맞게 말해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항상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되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며 흥미없어 하는 이야기는 오래 하지 않도록 하고 신중하게 화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습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유익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늘 밝은 미소와 기쁜 표정을 지어야 하고요.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의 할 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메모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하고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지녀야 하고요. 예의 바르고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습관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